안녕하세요. 멋진 상엽충, 고생대 바다를 지배한 절지동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국립대부학관의 최병도 박사입니다. 앞서서는 캄브리아기 생명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고생대 전체를 지배했던 멋진 절지동물들이죠. 상엽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엽충은 고생대 캄브리아기 때 처음 등장해서 고생대가 끝나던 시기, 페른기에 멸종한 절지동물 그룹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하였고 약 2만 종 정도가 보고되었고요. 전부 다 바다에만 서식했습니다. 상엽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가운데 중축이라고 불리는 축엽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우측, 좌측 이렇게 축엽이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삼엽이다 해서 상엽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엽충이라는 이름이 이 옆 세 개 때문에 붙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머리, 가슴, 꼬리로 이루어진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은 껍질이죠. 다리와 같은 부분은 잘 화석으로 남질 않고요. 껍질이 이제 광물질, 즉 탄산칼슘과 같은 성분이라서 썩지 않고 화석으로 남습니다. 상엽충 중에 가장 작은 거는 0.1cm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 가장 큰 상엽충은 72cm나 됩니다. 이름은 이소텔루스 렉스라고 하는 상엽충이고 지금까지 발견된 상엽충 중 가장 큰 종입니다. 상엽충의 생존 시기를 보게 되면 고생대 모든 시기에 생존을 했습니다만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에 매우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에 매우 번성하다가 오르도비스기가 끝난 시점부터는 조금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남았고요. 결국에는 페른기가 끝나면서 멸종을 하게 됩니다. 이 멸종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충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투국의 전괄과 같은 협강류입니다. 상엽충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엽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산칼슘으로 된 껍질로 몸을 둘러싸고 있죠. 이걸 외골격이라 하는데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허물 역시 화석이 되기 때문에 상엽충의 화석 기록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종은 가슴마디가 늘어나고 또 꼬리의 가시가 가슴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 따라서 형태적인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엽충이 알에서 부화한 다음 어떤 상엽충들은 부유성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유성이라 하면 바닷물 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헤엄치면서. 이후 성체가 되었을 때, 즉 어른이 되었을 때는 땅에 기어가는 저서성 생활로 하는 상엽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와 성체의 생활 환경이 다른 현재 따개비와 같은 따개비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따개비는 붙어서 자라니까 비슷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끔 화석으로 남는 상엽충 중에는 다리가 보존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황철석으로 상엽충이 치환되면서 즉 몸 전부위가 황철석으로 치환이 되면서 다리같이 연한 부위까지 화석으로 남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심지어 알을 품고 있던 상엽충들은 품고 있던 알마저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엽충 화석이 어디서 발견될까요? 주로 발견되는 지역은 강원도 그리고 충북 일부 지역입니다. 이 강원도에 분포한 태백산 분지는 상당히 많은 상엽충 화석이 산출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고생대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 시기에는 강원도 일대가 얕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상엽충이 살기 좋았고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상엽충 중 가장 오래된 상엽충은 문경의 레들리키아라고 불리는 상엽충입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사육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육충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진화의 그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고생대 지층을 세분을 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사육충 화석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육충 화석들과 우리나라 사육충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적도 인근에서 호주, 중국과 붙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육충의 종류는 약 200에서 300종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유명 사육충학자로는 서울대 최덕근 명예교수님, 이정구 박사님, 김동희 박사님, 이동찬 교수님, 이승배 박사님, 홍발 박사님, 박태현 박사님 등이 계십니다. 저희 과학관에서는 화석 특별전을 통해서 사육충을 일부 전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관 중입니다만 추후 또 여러분들께 선보일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눈을 보면 사육충의 생활을 알 수 있다. 사육충은 가장 눈을 정교하게 발달시킨 초기 절지동물 중에 하나의 그룹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맨 위 왼쪽에 보이시는 파콥스 같은 경우는 눈의 형태가 위와 옆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저서성의 사육충이었고요. 오른쪽 상단의 오피페우테렐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눈을 가지고 있죠.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유형이 가능한 사육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영하면서 어디서 적이 오는지 다 살펴봤다는 뜻이겠죠. 왼쪽 하단의 네오아사푸스 같은 경우는 마치 달팽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아마도 폐정물 속에 몸을 다 숨기고 눈만 쏙 내놓은 다음 주변의 동태를 파악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맨 아래에 있는 코너크리페 같은 사육충 같은 경우는 눈이 없습니다. 왜 눈이 없을까요? 이런 사육충 같은 경우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아주 깊은 수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앞을 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육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감각에 의존해서 생활을 했겠죠. 자, 오피페우테렐라가 수영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육충의 눈은 여러 개의 방해석 렌즈가 합쳐진 정교한 형태의 눈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눈은 같은 시기에 살던 생명체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형태인데요. 일단 각 렌즈를 구성하는 광물은 방해석입니다.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광물의 한 종류이고, 방해석은 복굴절이 일어나는 광물이죠. 그래서 상이 두 개로 보일 수 있는데 사육충은 이를 극복해낸 첫 번째 생명체입니다. 눈이 없는 사육충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근에 발견된 화석을 보면 그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없는 사육충들이 줄지어서 기어가는 형태가 그대로 화석으로 남았는데요. 아마도 이를 통해 봤을 때 앞에 보이는 뾰족한 가시와 같은 기관이 감각 신호를 담당하는 부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 신호나 미세 감각을 통한 집단 행동을 사육충들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육충도 천적이 있습니다. 버제스 셰일에서 산출된 사육충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사육충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뜯겨진 자국이 관찰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자국을 만든 장본인은 아노말로카리스와 같은 대형 포식동물이었을 겁니다. 앞서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노말로카리스는 캄브리아기 최대의 포식자였고, 사육충은 이렇게 좋은 먹잇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육충이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육충의 형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시와 같은 형태를 발달시킨 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방어를 위해서 사육충은 진화를 계속했습니다. 물론 방어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진화한 게 아니라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점차 살아남았겠죠. 어떤 특정 사육충들은 몸을 말 수 있었습니다. 파콥스와 같은 사육충들은 위기 상황 때 몸을 현재 공벌레나 쥐며느리처럼 둥글게 말 수 있었습니다. 이 사육충의 이름은 칼리메네인데요. 이 칼리메네 역시 몸을 둥글게 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둥글게 만 채로 어떻게 화석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평온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진흙과 같은 것이 사육충을 덮치면서 감싸게 되었는데 화들짝 놀라서 자기 공격하는 줄 알고 몸을 동그랗게 만 채 죽고 화석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육충도 무언가를 잡아먹는 육식동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육충이 아까 아노말로카리스한테 당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육충 자체는 훌륭한 포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퇴적물 속에 숨어있는 동물을 더듬이로 아마 찾아내는 것 같죠. 감각을 이용해서 찾아낸 다음에 자기 다리로, 즉 부속지로 감싼 다음 천천히 뜯어먹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사냥을 해서 먹이 섭취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잘 번성하던 사육충이 왜 멸종하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고생대 말, 그러니까 페른기가 끝나던 시기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 당시 시베리아 지역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무암이 끊임없이 현무암이라기보다는 현무암 지대가 범람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지구상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가 상당히 많이 변했고, 이 과정을 통해 전 지구상의 약 90%가 넘는 생명체가 멸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도 이렇게 다 픽픽 쓰러졌고, 해양 환경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해양 생명체 대부분이 멸종을 하고 극히 일부만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사육충도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육충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공룡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 국립대구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사육충 화석을 캐는 기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